진짜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날도 더운데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요. 얼굴 표정에서 네. 못 지내는 게 좀 티가 나요. 아, 지금 더워가지고 네. 지금 벽이 빨개졌잖아요. 아,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네. 우리의 할 일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인영 작가는 글씨 쓰는 건 좀 어때요? 그림은 잘 그리지만 네. 글씨는 못 쓸 것 같은데요? 제가요? 예. 저는 제 글씨체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예. 남들이 그렇게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남들이? 네, 네. 남들이 인정했구나. 네네. 그리고 그렇게 잘 쓴다고 맨날 그렇게 써달라고 막 그래요. 예,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글씨를 써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조금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딱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 글씨 못 쓰게 생겼어요. 원래 잘생긴 사람들이 글씨는 잘 못 써요. 일단 악필이라고 써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부끄럽게도 느껴지는데 요즘은 사실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로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쓸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이 글쓰기의 어떤 그 근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글씨 쓰기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네, 잘 모르겠죠. 오늘의 문화예술씨를 만나게 되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글씨 잘 모르겠는데. 자, 어서 만나러 가보시죠. 네, 갑시다. 더위 좀 삭히고. 네네. 삭히면서 가볼까요? 기록으로 알고 있는 태고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는 문자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해가는 이 세태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가 이 한 작가님의 작업실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여인영 작가님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제 작업실이랑 확연히 다릅니다. 제 작업실은 와서 보셨지만 아시잖아요. 예, 예, 그렇죠. 네, 뭔가 색깔도 많고 좀 너저분하고 지저분한데 여기는 굉장히 글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전 책들도 많고 뭔가 글방 같은 느낌이 들면서 오늘의 주인공은 뭔가 선비의 느낌을 펄펄 예.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 선비 같은 분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작업실에 왔는데 네. 여기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곳인가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근무를 하는 그 업무 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뭐 주로 어떤 것들을? 아무래도 뭐 제가 관심 있는 관련 전공 분야의 책을 읽든가 아니면은 뭐 글씨를 쓰고 뭐 그림을 그리고 아니면 그 다음에 창작 활동을 구상을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정체를 밝힐 때가 됐습니다. 누구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의 문화 현장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문화 기획이라든가 예술 활동가로다가 활동을 하고 또 틈나는 대로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작가이자 문화기획자 신철우입니다. 네, 아유, 오늘 하루 저희가 살짝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말들이 모이면 이야기가 됩니다. 문자들이 모이면 무엇이 될까요? 수년간 글자를 써왔다는 그에게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봅니다. 신철우 서예가는 이 작업실에서 늘 글씨를 씁니다. 그가 글씨를 쓰는 모습에선 마치 자신이 서예가인 것을 잊지 않으려는 듯한 강박과 이것이 당연하다는 초연함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아까 이 작가님께서 글씨 쓰는 모습을 보니까 네. 뭔가 예사롭지 않고 이거는 진짜 하루 이틀 해온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네. 매일같이 이렇게 또 글을 써오신 거예요. 매일까지는 아니고 틈나는 대로 맞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작품 창작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가 감흥이 왔을 때 어떤 창작품을 내놓긴 하는데 글씨를 쓴다든가 예를 들면 전각을 새긴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하는 작품의 그 바탕이 되는 거는 틈나는 대로 계속 해야지 내가 감흥이 일어날 때 그 작품을 기술적으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가 빠르게 됩니다. 기초를 더 탄탄히 하기 위해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또 그럼 이 엄청 또 오래된 이야기를 또 여쭤보고 싶어요. 이 세월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작가님이 이 전각과 이 서예를 언제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의 어떤 대청호변이 있는 문의에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교장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 서예를 가르쳤던 게 계기가 되었고, 또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웅로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당시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때 동아리 활동을 진지하게 한 거가 지금 작품 활동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고.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네. 서예를 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미술 시간에 이럴 때 서예를 엄청 많이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침에 초등학교 때 네. 학교 가기 전에 학원을 갔어요. 오. 서예 학원을? 한문학원을 갔어요. 한문학원을? 초등학교를 등교하기 전에. 왜요? 저는 그렇게 배움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아니 본인의 의지로 아니면은 엄마와 저의 의지로. 저는 한자 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서예랑 한문을 같이 배웠어요. 야. 근데 그때 배웠던 게 그때 이후로 사실 배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거가 정말 큰 문장력이나 뭐 이런 독해력에 정말 큰 도움이 됐고. 네네. 셀 수 없는 문자들을 그저 그리듯이 써내려가며 신철우 작가는 하나의 의문을 품습니다. 단순히 써내는 기술 이상의 왜, 무엇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본격적으로 이 서예 무언가를 좀 느끼기 위해서 네. 중국으로 네. 유학을 다녀오셨다라고 들었거든요. 리우쉐상 네. 유학생이라는 뜻. 네. 대학교 때 이렇게 인연이 됐던 은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때 은사님께서 저한테 일본이나 중국 혹은 유럽 같은 데의 어떤 미술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쪽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28살 때쯤에 예. 남경하고 상해를 가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머물렀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두 달 머무르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작가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참 큰 공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날 때마다 북방서부터 남방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유람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호기심들 아니면 학습에 대한 그 경고함을 쌓아갔는데요. 우연찮게 29살 때 중국 서안을 갔어요. 근데 서안은 당나라 이전에 진안당까지 이어지는 중국 최고의 고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쩌면 상나라 때부터 이어지는. 그래가지고 저는 서예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유물이나 그 문물에 대한 것들이 너무 빠른 시간이 해소되는 느낌이 들어서 한 1년 조금 넘게 머물렀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수업을 들어간 것보다 박물관이나 아니면 저와 전공을 같이 하는 그런 전문가들과 같이 움직인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때 작가님께서 예. 연구하신 것들과 수집한 자료들이 지금 작가님에게 또 어떤 자료가 되고 작가님한테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시황의 어떤 권량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서예 유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 진적을 보면서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조형 이상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있고 이게 그 서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뭐 예를 들면 북경이었기 가능했다라는 그 재료의 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의 풍토에 의해서 이런 그 작품이 나올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강했죠. 그래서 저는 서예의 기초를 두고 제가 공부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내 그 그림이 됐든 아니면 어떤 그 이미지가 됐든 거기서 서예와 고전의 향기를 느껴지면 되는 거지 그 작품 속에서 이건 서예라고 직접적으로 전달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제가 공부하는 모토는 딱 2가지. 하나는 전통성과 또 하나는 현대성인데 하나는 품격이고 하나는 파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 은사님이 늘 강조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전통성이라는 거는 그 수천 년간 그 축적되어 있는 그 가치 있는 자산들을 온전히 습득을 하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대성이라는 거는 그때의 환경과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서예가 어떻게 변형되어서 어떠한 가치를 뭐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것이 2024년을 살아가는 서예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예가
단순하게 어떤 바른 형태를 쫓는 시대는 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문학적 교양이라든가 아니면 예술 중에서도 자기 수양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그런 서예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지금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가야 되고 때로는 위로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의 역할들을 해나가고 찾아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철우 작가의 자유로운 글씨들은 종이 위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강한 힘으로 진하게 그리고 깊게 새기는 인장과 전각도 신철우 서예가에게는 거스를 수 없는 쓰기의 일종입니다. 이번에는 붓이 아니라 다른 도구를 들고 작업을 하시는데 보니까 또 글씨를 새겨 넣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작업인가요? 전각 작업인데요. 일반적으로 서화가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국세 이런 것들 작업할 때 썼던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옥을 좀 많이 다루면서 인장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었던 문화가 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작품의 어떤 일정 부분의 인장으로서 그 공간을 보충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그 작품이 주는 어떤 주제 같은 거, 메시지 전달을 하는데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내던지 혹은 또 주변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을 이렇게 그려내기 마련인데 작가님들은 이렇게 정각으로 새길 때 어떤 것들을 이렇게 글로 새겨내는지가 궁금해요. 대부분 새기는 내용들은 현재는 그 정각, 서예랑 똑같이 정각이라는 문화가 너무 고급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쉽게 이게 사라져가고 우리가 너무 무관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노안이 좀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제 눈이 나빠지기 전에 제가 전각 작업들을 해왔던 거를 하나의 기록으로다가 이렇게 남겨야겠다 싶어서 좋은 문구가 있든가 아니면은 제 작품에 대한 어떤 나중에 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중심 문구가 있으면은 새겨놓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시를 하는 공간에도 한 40여 작품을 가져갔는데 제 작업실 저 뒤편에 가면은 100점 이상의 어떤 정각 작품들을 이미 새겨나가고 있고요. 또 내년 후년 이렇게 해가지고 더 계속 몇백 작품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예와 전각으로 표현되는 신철우 작가의 자유는 변화 또한 이완하지 않습니다. 그의 작품은 우리가 알던 서예와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작업실을 나와서 한 갤러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낯이 익은 작품들도 있고 또 생소한 그런 작품들도 보여요. 네. 그런데 다 우리 작가님의 작품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전시의 종합 주제는 회귀라고 했어요. 돌아올 회자에 돌아갈 귀자인데 원래 제 작업 중에 토기가 많이 보이는데 그 토기 작품이 예를 들면 2000년 토기, 2021년 회기, 2023년 회기 이런 식의 작품 주제가 있었었는데 이번 작품을 전체적으로 회기라고 한 것은 제가 좀 서예를 쓰면서 좋아하는 그런 미감 자체가 약간 서툰 듯 하면서도 좀 고와한 느낌. 그리고 뭔가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이전에 그 천지남해로의 어떤 회기, 꾸미지 않은 그 자연로의 회기, 이런 거를 담고 있어서 전체적인 주제는 회기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진짜 상상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품들을 또 보다 보니까 작품의 먹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또 쓰인 것 같아요. 네, 수십 년 해오면서 서예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서예뿐만이 아니라 서예를 둘러싼 다양한 어떤 교양들이 같이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역사, 문학, 아니면 금속학, 유물학 이런 것들에 대한 교양들이 쌓여졌는데 그러면서 느낌이 그 안에서 글씨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체득된 그 미감을 화면으로 옮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글씨보다는 좀 더 편안한 이미지적인
어떤 표현이 사람들에게도 더 이렇게 다가가기가 좋은 것 같아요. 무한히 확장되는 신철우 작가의 세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전하고픈 것은 결코 흐릿하지 않습니다. 그가 쓴 글자 위엔 그만의 이야기가 형형합니다. 우리 작가님의 이제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자니 뭔가 굉장히 좀 신비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 톡이 주변에 이제 또 글씨를 새겨 넣었는데 뭐 한글처럼 보이고 뭐 상형 문자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 밑을 보면은 또 영어예요. 네. 예. 동양의 빛깔은 그 단편적인 빛깔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계속 스며드는 빛깔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색에 가장 흡사하다고 저는 늘 생각했던 건 밤하늘의 빛깔이에요. 저녁이 되는 빛깔이 있고 동이 트는 빛깔이 있는데 그런 중첩되는 빛깔이 이제 먹빛깔이라면은 이 작품에 많이 쓴 건 57인데요. 57의 빛깔도 이렇게 겉으로다 그냥 코팅되는 듯한 빛깔이 아니라 스며드는 빛깔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톡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뭔가를 담아내는 그릇의 시원인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훈민정음도 결국은 백성과 소통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문자의 시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이 이제 다양한 어떤 한문이나 뭐 이런 한자나 이런 거를 통해서 비롯됐기는 했겠지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지금 상형 문자 같기도 한데 저는 다 읽어내요. 예를 들면 기역, 키역, 이응은 봄에 해당되고 나무에 해당된다. 디귿티귿 니은은 여름이면서 혓소리이다. 지긋지긋 시옷은 그 불에 해당되고 지읒 이소리다. 뭐 이런 식의 훈민정음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그 낙서처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도 이제 다 읽어내지 못할 텐데 천지 자연을 모방해가지고 정음이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훈민정음의 기록들을 조금 더 내 나름의 암호화시키는 작업인데 저는 읽어낼 수 있죠. 그리고 이 영문이라는 거는 뭐를 그 새롭게 하고 특별하게 한다고라는 거를 그거를 어떤 의도에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결국 문자라는 것이 선에 의한 조합이라면 선의 조합에 대한 미감을 찾아가는 건 문자가 어떤 문자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낙서가 됐든 아니면 어떤 나라의 문자가 됐든 그 표현에서 한글을 배우고 한자를 배웠다면 그게 이집트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그거를 작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주어진 거에 따라서 그 표현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서예 가다 보니까 작품 속에 글씨가 많이 반영되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 첫 번째는 내가 가장 감흥이 일어나는 문구를 저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일어나는 감흥이 그 사람에게도 대부분 전달이 돼요. 예를 들면 나의 어렸을 때 7, 80년대의 삶에 대한 추억들이 담겨있는 문장은 상대방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그 작품을 대할 때 진실하고 또 작품을 대하는데 얼마나 그 정성을 들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왜 써야 하는지를 이제는 조금은 압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오늘도 배움을 시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의 이 배시 씨는 오랜만에 이 화선지에다가 또 이제 붓으로 글을 한번 좀 적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사실 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뭐 이걸로 이렇게 딱 의미를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데 어떻게 여인영 작가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뭐 그럼요. 저는 초등학교를 이제 6년 다니면서 저도 6년 다녔어요. 네,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30분씩 학원에서 이제 수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또 먹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제 또 화가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께서는 저희가 좀 어떤 것들을 글을 한번 써보면 좋을까요? 우선 오늘은 그 익숙한 거를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본인의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 그걸 의도적으로 꾸미려고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내 장식을 좀 최소화하고 대신 그 마음가짐을 진지하게 혹은 약간 개구지게 뭐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게 글씨에 작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쓰실 때 붓하고 내가
그냥 어떤 일체 사심 없이 그냥 붓 가는 대로 그냥 써보라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예, 예. 내 이름 속에 담아낼 의미를 정성스레 뽑아 손끝으로 흘려보냅니다. 이들이 보여줄 글씨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오로지 글씨와 나만 존재하는 것 같은 이 시간의 결과를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이렇게 또 집중해서 하나의 작품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저는 작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제 이름 안에 이 자연을, 이 우주를 오. 담아봤습니다. 네. 안유선이라는 이 세 글자 안에는요, 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풀도 있고, 올챙이도 있고, 예, 물고기도 있고, 뭐 바람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안유선이라는 사람은 곧 자연이다. 오.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인영 작가님은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이름만 그냥 썼네. 제 이름을 썼고요. 네. 이제 또 제가 또 엄청 잘 웃잖아요. 네. 또 이제 또 스마일의 대명사다 보니까 제 인에다가 이제 저의 웃는 얼굴을 한번 그려 넣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의 스마일.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글 쓸 때 두 분이 뭐 스타일은 달랐지만 네.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쓴 건 공통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예적인 그 서예의 어떤 비평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 그 여인영 선생님은 그 침착, 절제 뭐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작품이었고요. 물론 성격은 쾌활해 보이시는데 글 쓸 때라든가 그 붓을 쓸 때 보면 매우 그 절제적이고 침착한 느낌을 이렇게 강조된 글씨로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안효선 선생님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천진, 자유, 통쾌 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붓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굉장히 즐기려고 하는 그 유의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더 잘했다라고 이쪽 들어주셨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여인영 선생님은 서예를 하셔서 그런지 네. 매우 기초에 충실한 게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공부는 기초에 충실한 거에 더 높은 점수를 사실은 주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한 게 어떤 건지 보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렇게 출발을 하고 이렇게 수양을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특별하게 그림을 그리는 작가와 또 글씨를 쓰는 작가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뭔가 하나의 멋진 작품이 탄생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그럼 작가님이 그림을 먼저 그려주시고 네. 제가 그 그림에서 느낀 어떤 문장을 네. 좀 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러면 글과 그림이 함께 이제 나타나는 건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 작품에 임하실 겁니까? 오늘 제가 느꼈던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저는 살짝 기대가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하게 될지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문자 없이는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 문자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소유할 것인지도 역시 우리에게 달려있겠죠. 그 방식에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서예가 신철우를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신철우 작가님과 여인영 작가와 함께 이 콜라보한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보니까 역시는 역시다 라고 이제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어떤 의도를 또 어떤 의미를 담은 내용입니까? 제가 우선은 작가님 작업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보였던 게 항아리 작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작품 보자마자 저걸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먹을 좀 많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먹색을 한번 담아가지고 항아리를 먹색으로 채색을 하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밤하늘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밤하늘. 우선 그 선생님이 표현한 그 이미지에 제 나름 그래도 그 적절하다 생각되는 글씨로다가
그 백제가요 정읍사에 나오는 달아 높이 올라 멀리 멀리 비쳐라 요 부분을 한번 한글로 써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진짜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즐거우면서도 또 많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함께한 소감 한 말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어쨌든 그 전시를 소개할 수 있고 뭐 부족하지만 제 그 어떤 작업 환경과 작업 과정들을 짧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걸 계기로다가 또 더 좋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항상 문화예술 씨를 만나면 드리는 공식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작가님의 꿈을 또 여쭤봐야 됩니다. 그 살아오고 작업해왔던 그 삶이 더 이제 완성도라기보다는 그 끊기지 않게 지속적이면은 저는 나름 만족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 작품 활동을 오래오래 할 수 네. 있도록. 예. 그러면 그래도 한 몇 세 정도까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작품은 그 나이에 맞게 또 다른 이 양태로 나올 테니까요. 오래 살면 살수록 좋을 것 같아요. 오래 살면 될수록. 네. 건강장수하시는 걸로. 네, 진짜 건강하게 네. 한 150살까지 네. 살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다음 주에 또 만나고 150살에도 만나요.